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 부동산 TV 오피스텔 경쟁률이 691.1대 1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까 합니다. 9월 10일자 경북일보 대구역 자이 더스타 주거용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 691대 1 81실 분양에 55,982건 청약. GS건설이 칠성동에 505가구 규모로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대구역 자이 더스타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7일 8일 청약 접수 결과 81실을 분양한 오피스텔의 평균 경쟁률이 691대 1이었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드폴의 오피스텔은 경쟁률이 38대 1이었으며 두리역 서안포레스트 오피스텔은 경쟁률이 112대 1이었습니다. 9월 8일자 대구일보 윤성희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아파트 규제하자 주거용 오피스텔의 풍선 효과를 내서 경쟁률이 치열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과 같은 주택시장 규제의 풍선 효과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옮겨붙고 있다. 이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 성인은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전매가 자유로운 점이 청약 경쟁률을 높은 요인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전매 같은 경우에는 100실이 넘는 경우에는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100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청약통장 사용이 필요 없고 투자 비용도 아파트비에 저렴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규제받는 아파트를 대신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지난 1일 서안이 공급한 두리역 서안포레스트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청약 접수 하루 만에 1만 1천여 명이 몰렸다. 3일 4일 이틀간 이루어진 계약에서 공급 규모 96실 모두 완판됐다. 오피스텔 계약자의 50% 이상이 서울, 경기 등 AG인으로 확인됐다. 예전부터 100실 이상이 아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AG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대구의 오피스텔을 매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워치 7월 7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이 헷갈린다면 주거용 오피스텔 작년부터 주택에 포함해서 취득세가 중과된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 따라서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세금은 다르게 부과된다. 실질 가세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가세 당국이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세금은 재산세 가세 대상상의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부과한다.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구입 당시에는 아직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진 상태에서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오피스텔 한 채와 주택 한 채에서 두 채가 됩니다. 이 두 번째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취득세 중과 8%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20년 8월 11일까지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 재산세 가세 대상 오피스텔은 물론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임대주택으로 오피스텔을 등록을 하게 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매년 6월 1일 지자체에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가세를 하게 됩니다. 이 재산세를 낸 부동산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부과 여부는 재산세의 유형에 따라 오피스텔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어서 상가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재산세는 공부상의 목적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택분 재산세를 내지 않는 오피스텔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부과를 신청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므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양도세를 부과할 때 주택의 실질 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공무상으로는 업무용 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 오피스텔을 팔거나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팔 때 주택수에 포함을 해서 양도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가 팔 때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오피스텔 관련 세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취득할 당시에는 이게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4.6%로 동일합니다. 재산세 부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다든지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을 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가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업무용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그대로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만약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종부세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공시된 경우에도 예전에 사용한 경우를 적용해서 주거용으로 보고 양도세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용인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공부상이 아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만약에 세무조사를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할 때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주소로 해서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보지 않지만 전입신고만 단순히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100% 주거용으로 본다는 것은 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문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에는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심한 오피스텔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투자할 때 유리한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하나 취득을 하게 되면 중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4.6%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 85%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현재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청약시 주택수에서 배제가 된다는 것.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청약을 할 때는 또한 가점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오피스텔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다소 아파트 가격 대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섯 번째, 투기과열지구 등 조정대상 지역 등에서는 주택에 대해서 LTV 40%의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받지 않는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다시 한번 오피스텔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을 짚어보게 되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하게 되면 2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이 아내 명의로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남편 명의로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도 2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여부, 세금 계산서 발행 등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막연히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실 때 양도소득세의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관계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5억 하는 주택이 하나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피스텔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를 하고 추가 2년이 지난 이후에 주택 15억을 매매를 해야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여기에서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도 갖추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도 추가 2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오피스텔을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2년이 지나야 됩니다. 네 번째, 이럴 경우에 주택 15억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오피스텔에 대해서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신청을 하시면 주택 15억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규제도 없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자칫 오피스텔을 잘못 매수하시게 되면 추후에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과 출구 전략을 세울 때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하셔서 오피스텔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